천재교육의 9장이고요.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발전과 전력 수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발전과 전력 수송을 공부하기 전에는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먼저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이 파트는 굳이 나누자면 4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4개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 중에 물리학 1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배우는 건 사실 물리학 1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들은 또 아니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물리학 2 부분에서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넓게 본다면 물리학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리학의 특성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물리학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층위가 져 있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에서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과학이 그렇지만 물리학은 그게 더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이 있어야 다음에 하는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전에 배웠어요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천재교과서에는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맨 처음에 알아야 될 게 여기서 이제 전기 에너지 혹은 에너지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리학에서 사용된 에너지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지금 갖고 있는 걸 바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계략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야지 전기 에너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전기 에너지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기 에너지를 얘기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건 에너지의 한 종류다라고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뭔지 먼저 우리가 계략적으로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물리학 공부할 때, 과학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상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음가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에서의 그 음가가 의미하는 바와 그리고 물리학에서 의미하는 바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그 음가를 갖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문제를 오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과서나 거기서 설명되어 있는, 즉 책에서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못 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거, 전기 에너지는 에너지의 한 부분이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을 한다, 엄마가 주방 일을 하신다, 부엌에서 일을 하신다, 그런 일이 아니에요. 물리학에서 일은 어떻게 정의됐냐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것도 아주 쉽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 모두 다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배운 게 일을 정의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유사한 것들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건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보면 돼요. 결과적으로 이 일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즉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좀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에너지를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럼 그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는 바닥에 있는 책을 들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왼쪽이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알겠죠? 전구가 있고요. 배터리가 있어요. 그리고 전구와 배터리를 연결하는 이런 구리 도선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도선이라고 하는 건 도체로 만들어진 선이에요. 자, 이렇게 현실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린다는 건 마치 수학에서 x나 y 혹은 a
equal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 대상들을 단순하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귤이 있어요. 그지? 귤이 3개 있어요. 그런데 3개 들은 봉지가 3개 있어요. 그럼 귤의 총량은 9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도 귤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여기다가 귤 그려놓고 점 찍고 귤이 이렇게 3개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게 봉지 안에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지만 나중에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귤이 3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현실의 대상을 다루려고 하는 대상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대상을 단순화하고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다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전구와 그 다음에 도선 그리고 전원 장치, 그죠? 배터리가 되겠죠. 이런 것들로 구성된 걸 단순하게 옮기면 오른쪽에 있는 이걸 회로도라고 그래요. 회로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전구는 사실 전구만은 아니에요. 도선의 일부도 도선의 역할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류가 이동하는 통로로서 역할. 그런데 이 도선도 실제로는 저항이라고 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선의 저항적 요소와 그 다음에 전구가 갖고 있는 저항적 요소를 모두 합쳐서 이렇게 하나로 표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표현하고 저항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된 건 회로도 내에서 제가 저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R로 대문자 R로 표현합니다. 즉 저항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앞으로는 R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단원에서는요. 자, 그리고 이렇게 대괄호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스 알파벳 중에 오메가라고 하는 놈이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냐면 오음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단위는 오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단위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3개는 3개인데 귤이 3개예요. 그래서 3개의 귤 이런 것처럼 이게 무엇을 셌는지 알려주는 것이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이라고 하는 게 이 전원장치죠. 전원장치에 이 전원장치가 이 회로의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라지 V로 쓰고 뭐라고 읽냐면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배우게 되면 개념이 좀 수정돼야 합니다만 우리가 개략적으로 지금 이걸 전압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 전압은 이게 참 공교롭게도 약자, 그러니까 대상을 표현하는 글자, 한 글자로 표현하는 약자와 단위가 모양이 같아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숫자 뒤에 이렇게 붙는 건 볼트라고 읽거든요. 이 단위가 볼트예요. 약자예요. 이건 단위예요. 근데 반면에 V는 IR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있다가 보게 될 텐데 이런 경우는 전압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약자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뒤에 붙는 거는 단위고 이 전체를 미지수로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보통 V라고 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저항이 존재하고 자, 사실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선이 연결됐다 끊어졌다 이런 걸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살짝 끊었을 때 이렇게 되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스위치를 이렇게 닫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만 오른쪽 이 회로도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열려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걸 닫아야지만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즉 전원 장치가 있고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걸 저항이라고 하는데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전원 장치가 연결돼서 폐회로 모두 다 닫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린 부분이 없을 때 이 저항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소비하냐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사용되는 이 요소들은 모두 다 만족되면 전류가 회로에 흐른다는 거예요. 그죠? 전압이 있고 저항이 존재하며 회로가 끊기지 않았을 때 이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전류로 인해서 저항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그림으로 나타나는 게 이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 저항값, 전류값, 전압값 사이에는 항상 만족해야 되는 방정식이 있어요.
관계식이죠. 관계식. 그래서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저항값으로 전압값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요 전류라고 하는 건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두 다 이 회로도에서는 저항을 기준으로 다른 물리량들이 정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저항이 있을 때 이 전압이라고 하는 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하고요.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 저항에 양단에 전압이 걸렸을 때 저항을 통과하는 전류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저항이에요. 저항. 알겠죠? 그래서 흐르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그런데 이 저항과 전압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관계 있다. 이 저항의 양단의 양쪽 끝에 걸리는 전압이고 이 전류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이해 못하면 내가 어떤 걸 계산하고 있는지를 나중에 헷갈리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먼저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I는 이걸 갖다가 이제 약자로 표기한 거예요. 전류는 I라고 약자 표기한다고 했고, 전압은 V라고 약자 표기한다고 그랬고, 저항은 R이라고 하는 걸로 약자를 표기한다고 그랬어요. 얘들 사이에는 수학처럼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럼 R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분의 V로 쓸 수 있고, V는 IR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요걸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물론 맨 처음에는 다양한 형태를 외워서 사용하는데 부담감을 없애는 방법도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만 이젠 그걸 외워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관계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Ohm's Law라고 해서 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옴의 법칙은 요걸 나타낸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전원장치가 있고 저항체가 전원장치에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닫힌 도선, 어디 끊겨지지 않은 도선으로 연결됐을 때 이 저항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가 흐르면서 뭘 소비한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건 누가 되겠어요? 전원장치가 되고 전기 에너지를 저항에 전달해 주는 건 뭐가 되겠어요? 도선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저항에 전달되기 위해선 전원도 있어야 되고 도선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단위 시간, 그러니까 1초당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자로 P라고 하는 걸 씁니다. 파워의 약자예요. 파워의 약자고 전류는 I고 전압은 V로 해서 전력 P는 전류 곱하기 전압으로 정의됩니다. 자, 그걸 약자들로만 표기해 보면 P는 I 곱하기 V죠. 왜 이렇게 한글로 안 쓰고 이렇게 약자로 쓰나요?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이거 갖고는 획수도 많죠, 한글로는. 그리고 뭐 기억이나 니은 이런 걸로 쓸 수 없나요?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면 다른 나라랑 소통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호들을 만들어내면 기호들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썼던 걸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력은 P라는 약자를 쓰고 단위는 자 이거 대문자 쓰면 대괄호 쓰면 단위라고 그랬어요. W 쓰고 뭐라고 읽냐면 워트라고 읽어요. 제임스 워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거고요. I는 아까도 얘기해서 A 암페어라고 읽어요. 앙페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거고요. V는 이거 V로 쓰고 볼트라고 읽어요. 이것도 역시 알렉산드로 볼타라고 하는 이탈리아 과학자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P는 I 곱하기 V로 쓰게 되고요. 자, 이것의 P는 의미가 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전부 다 뭐에 전기 에너지랑 관련된 거는 전류나 전압이나 저항과 관련된 거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요 저항에 전압 V가 걸리게 되면 전류 I가 흐르게 되죠. 그럼 저항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1초당 저 저항이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는 I 곱하기 V로 정의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 P가 뭐라고요? 자, I가 암페어고 V가 볼트인 경우 P가 워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단위가 결정됐을 때요. 단위가 바뀌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A 암페어 곱하기 볼트는 1초당 저항에서
1초당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로 정의되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거 잘 모르면 문제를 풀다가 어떤 경우는 맞게 되고 어떤 경우는 틀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돼요. 물리 공부는 바닥이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기반이 굉장히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지 문제가 조금 바뀌었을 때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전력이 뭐라고요? 저항에서 1초 동안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그때 요거는 암페어하고 볼트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총 전기 에너지가 얼마냐? 이 저항에서 소비되는 총 전기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하면, 자, 전력이 P, 즉 1초 동안 저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P라고 하고, 얘가 만약에 2초 동안 흘렀다라고 한다면 1초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시간을 곱해주는데 이 시간은 초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요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요 P는 전력이라고 하고요. P 곱하기 시간은 전력량이에요. 그럼 실제로 에너지 값은 이 전력량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T가 만약에 아우어를 쓰는 거야. 1시간. 그러면 워트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게 되는 거죠. 시간의 종류에 따라서 요 앞에 있는 단위의 에너지의 단위가 달라져요. 이 경우는 줄이 되고요. 이 경우는 워트시가 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게 현실 세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전구가 있고 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전원 장치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모두 다 끊김없이 연결되는 상태를 오른쪽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저항의, 다시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건 저항의 양쪽 끝에, 다른 저항 없죠? 양단의 전압이라고 하는 건 요 저항의 양쪽 끝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다른 저항이 하나 더 있으면 요 전압은 이 저항에만 걸리는 전압이 아니라 요 두 개의 저항 양쪽 끝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거 계산하는 건 따로 했었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라고 한다면 요 저항의 전류 I가 흐르게 된다. 그럼 그때 흐르는 전류 I 값은 어떻게 결정된다? 저항값 분의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으로 정의가 되고, 이렇게 하면 전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ohm의 법칙이죠. 자, 그러면 저항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저항을 무슨 일을 하느냐? 에너지를 소비한다. 저항이 뭘 소비한다? 에너지를 소비한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비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순수한 저항,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전기 소자들을 만져봤으면 작은 것들을 소자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열이 나는 걸 관찰을 했을 거야. 혹은 이 경우는 뭐를 방출하겠어요? 빛을 방출하겠죠.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이 전원장치가 공급해주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저항에서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하고, 전력은 전류 곱하기 전압으로 정의가 된다. 약자로는 P, 그리고 P는 I 곱하기 V가 되는데, 암페어하고 V의 곱이라고 한다면 P의 단위는 워트가 되고, 의미는 저항에서 1초당 소비되는 에너지다. 자, 그러면 이 저항에서 전류가 같은 상태로 3초 동안 흘렀다면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소비됐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본다면, 전기 에너지에다가 전력 곱하기 3초를 곱해주면 얻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단위는 뭐가 된다? 줄이 된다. 그런데 시간이 초가 아니라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워트 시로 쓰게 된다. 이게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부가적으로 여기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강독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류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한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여 생긴다. 자, 그런데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그려보면 전자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전류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돼요? 전류의 이동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정의돼요. 이게 전류의 방향이고요. 실제 전자의 이동 방향은 이거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전하의 흐름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흐르는 건 누구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흘러요. 그런데 왜 전류 방향을 전자의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얘기했느냐? 이건 관용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써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바꾸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그냥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류가 없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낸 것에 대해서 전류의 흐르는 방향을 전자의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잡으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그냥 쓰게 됩니다. 자, 전압을 뭐라고 그랬냐?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그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원 장치가 있어야 전류를 흐르게 회로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압은 자유전자를 움직여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건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겹치는 거죠. 저항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전류 약자 I, 단위 라지 A, 암페어라고 읽고 전압 V로 쓰고 단위도 V예요. 단위는 볼트라고 읽는다. 저항은 R이라고 쓰고요. 단위는 그리스 알파벳 오메가라고 쓰고 읽기는 오음이라고 읽습니다. 자, 전력은 뭐라고요? 전기 기구가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라고 했어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자, 전기 에너지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서 공급하는 전기 에너지. 전기 제품에서 전기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로 전환되어 이용된다라고 했어요. 아까와 같이 이렇게 여기에 연결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전구라면 빛 에너지로 전환될 것이고, 여기에 만약에 모터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바퀴가 연결되어 있다, 도르래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전원장치 연결되어 있고 스위치가 온 되게 되면 만약에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 이게 감겨서 물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도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엘리베이터의 중력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위치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전기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여기 되게 중요해요. 제품에 따라서, 연결된 제품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가 전환되어 이용된다. 이게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예요. 지금 우리 세계에서 21세기에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다른 여러 가지가 에너지가 있는데 굳이 에너지를 전환해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형태로 쉽게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얘기했었죠. 뭐라고 그랬냐면 전기 기구가 일정 시간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그래서 전력 곱하기 사용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낯선 단위가 나오죠. 뭐냐면 워트, 전력의 단위는 워트 또는 킬로워트를 사용하고요. 여기서도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 아워 또는 킬로와트 아워라고 나온다. 저 앞에 있는 K라고 하는 걸 킬로라고 있고요. 저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접두어예요. 즉 값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 이걸 다루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게 큰 수를 줄인 거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바로 대표적인 게, 자, 생각해봐요. 1000m는 얼마죠? 이거 쓰기가 불편하니까 1km로 쓰죠. 요 킬로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접두어라고 그러는데 10의 3승에 해당하는 접두어예요. 요거 말고 뭐도 있냐면 메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메가와트라고 하는 것도 이제 통합과학에서 나오니까 알려줄게요. 이건 10의 6승입니다. 하나 더 갈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컴퓨터에 기가라고 하는 거 있죠? 기가헤르츠니 그다음에 뭐 SSD의 사이즈가 얼마니, 기가 뭐 500기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될 때 이건 10의 9승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큰 게 테라. 요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 혹은 SSD는 테라 사이즈를 갖죠. 10의 12승이에요. 굉장히 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킬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약자 하나로 줄여서 약속한 기호로 줄여서 서로 의사소통을 편하게 하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이 단원에서 그 용어들을 사전에 공부를 했어요. 이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매번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사용한 이런 용어들을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류,
전압 저항을 알게 됐죠. ohm의 법칙 I는 R분의 V. 그죠? 전동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기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전원 장치에다가 도선으로 연결해서 아까 우리가 뭐 바퀴를 굴러가듯이 뭐 굴리거나 혹은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리거나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 그죠?로 바꿔주는 거야. 전력과 전력량, 전력은 뭐라고요? 단위 시간 동안에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전력량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시간 동안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알고 싶을 때 그 에너지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전력량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에너지 전환, 에너지는 전환된다, 바뀐다, 다른 형태로 바뀐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자, 유도 전류하고 조속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이 뒤에 이제 유도 전류하고 조속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부분들은 뒤에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공통과학 9단원이죠. 발생과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과 전력 수송을 공부하기 위한 사전 공부죠. 사전 공부를 같이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